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자극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알아줘서 규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상태를 저희들은 이렇게 불안하니까 피해 보려고 하든 아니면 뭐 확인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불안,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고사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법의 내용을 들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건 생각이야,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이것도 역시 생각으로 해서 어느 어떤 무지로 인해서 판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 반복적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한 번, 두 번 실제로 어떤 날 문득 그게 그렇게 경험이 돼야지만 된다고, 그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 들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네,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계속 생각 속에서 이제 살고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을 하고 싶으니까 의도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의도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하는데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게 사실처럼 느껴지고 있잖아요. 왜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죠? 생각으로. 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이런 대화에서 뭔가가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에도 뭔가가 이렇게 좀 막 이해라고 그럴까, 뭔가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경험 상태일 때 이것이 기억으로 일어났어요. 응? 자, 기억으로 나서 그걸 가지고 요거는 그런 상황인데 라고 자, 규정을 했어요. 지금 이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잘 안 돼요. 자,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 기억으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건데, 이걸 지금 내가 기억했다라고 그러고, 자, 그냥 일어나서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었는데, 내가 적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무지가 있기 때문에 끝없이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내일 말고 다음 주 일요일에 하는 것은 삿띠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이번에 신상환 박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삿띠에 대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알아차림 번역은 잘못된 거다. 자, 기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기억나는 것을 새긴다라는 것이 정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가 기억나는 거냐? 부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부처님 말씀으로 새기면서 사는 것이 삶의 직접성이다라고 이러하는 거예요. 응? 이게 정념이라는 거예요. 정념은 그러니까 여기서 삿띠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되는, 이걸 삿띠라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사실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념과 정지라는 말도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삿띠를 새김이라고 또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나서 이걸 삶에다 새기면서 사는 것이 정념이다. 이게 삶의 직접성이다. 자, 이런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삿띠를 왜 기억이라고 그러고 왜 새김이라고 이름하는 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단지 경험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어제 올라갈 때, 뗏목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가요? 들으신 분 있나요? 응? 자, 부처님 말씀이 기억으로 난다는 것은 당연히 기억이 나요. 계율을 이야기를 들었으면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기억을 어디서 끝난 거냐?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또는 그 순간 기억해서 요걸 일상생활에 요 경험에 새겨서 적용해서 응?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 욕심과 화가 아니라 거기서 잘못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신성한 박사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삶의 직접성이 뭐냐? 제가 물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어디 있어? 계율에 있지. 그래서 거기에 뭐 바른 말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저한테 책을 한 권 주는데 이게 뭐냐? 용수보살이 바로 자기 친구 왕한테 주는 요렇게 살아라고 하는 가르침이, 자, 계율대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을 주면서 요렇게 사는 게 삶의 직접성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살아라고. 그래서 한 권 주더라고요. 예. 그게 사띠라는 거죠. 정념, 팔정대 정념이라는 거죠. 예. 자,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뭔가요?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경험 또는 우리가 뭔가 자각이라는 경험이 있으면요, 어떤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되면 그것이 기억으로 나요. 기억으로 나면은 기억으로 나는 거죠.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죠. 기억으로 나죠. 우리의 경험은 나는 경험이 있어도 내가 하는 경험은 사실 기억이 생각이 있는 것이 뭐 내가 이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딱 기억이 일어나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기억이 나면은 알아지는 즉시 어떻게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함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새겨서 부처님 말씀은 기억이 나니까 여기서 새겨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즉시 생각에 빠짐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 뗏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경험 상태에 생각에 빠져가지고 욕심과 화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기억남으로써 욕심과 화에 빠지지 않게 되는 부처님 말씀이 요런 역할이 되어지는 요걸 뗏목 비유인 거예요. 근데 뗏목은 내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남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이름해요. 자, 요렇게 되는 요런 상태를 사띠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빠짐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과 화의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험 상태가 바로 생각이 알아진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에 빠진 상태면 욕심과 화로 작용될 텐데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으로 빠짐이 아닌 생각의 무주상이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져서 욕심과 화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정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 기억이 나니까 이걸 사띠, 기억이라는 말도 그런 경험에 대해서 있게 되는 거고 마치 그것을 새기는 것 같기 때문에 새김이라는 말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에 대한 이름이 사띠고 그 사띠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용으로서 그쪽에서는 이것을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사띠라고 하든 새김이라는 말을 사띠라고 하든 어쨌든 이런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가 기억했다는 것도 없고 내가 적용했다는 것도 없어요. 이러면은 벌써 어떻게 돼요? 부처님 말씀에 무아라는 말씀에 맞지 않지요? 벌써 나가 있다는 주체에 대한 잘못된 무지가 있는 거죠? 응? 그래, 내가 기억해가지고 내가 적용하는, 자, 이렇게 새겨서 어떤 경험 상태에 부처님 말씀으로 산다. 이런 주체가 있다는 말이잖아. 자, 이런 것을 사띠라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육공님 말씀대로 하면은, 바로 요걸 어떻게 보면, 내가 기억을 해서 마치 잘, 이제 말씀을 잘 들었다가 기억을 잘 했다가 명심하고 있다가 어떤 결혼 상태 되면은 그렇게 적용해서 그것을 새겨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지이기 때문에 끝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처음은 그래도 그럴듯하게 넘어갔는데, 두 번째에서 또 같은 무지의 어떤 그런 그 생각으로 그걸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끝없이 거듭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무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잘 기억해서 새기면서 부처님 말씀을 새기면서 산다. 이래가지고 삶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 이제 부처님은 깨달으셨으니까 그럼 그 깨달은 기억을 잘해서 이제 새기면서 사셨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응? 그런 말이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실컷 중론에서 바로 거기는 중론은 전부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다. 주체가 없다. 응?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니까 당연히 주체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체가 있으려면은 미리 있어야 되는데 응? 경험 이전에 경험자가 있어야만 경험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경험자도 실체가 아니고 경험도 실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기억해서 새기면서 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중론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념은 그래서 육조해랑 스님은 무념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응? 그게 무념인데 또 무주인데 새기고 말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새기고 하면 그건 무주가 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부처님 말씀이 맞다라고 벌써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부처님 말씀을 새긴 것은 이번 제천법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면은 새기고 말고가 없는 거죠. 응?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무조건 맞다라고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 당신이 깔라마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 말이라도 경전이라 하다가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모르면서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걸 붙잡고 새기면서 산다는 꼴이잖아요. 부처님 말씀과도 맞지 않지요? 중론과도 맞지 않아요. 부처님의 무아, 부처님의 그 핵심 확인된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자각의 핵심이 바로 무아라고 하는 건데 그게도 맞지 않지요? 삶의 직접성은 뭐겠어요? 이게 삶의 직접성이죠. 이게 직접성이죠. 그런데 이 경험을 누가 발견한 걸 가지고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가르침을 펼친 그거는 직접성이 아니죠. 직접 자신의 경험, 이게 직접성이죠. 그런데 자신의 경험에서 자신의 경험이 뭐예요? 벌써 이 경험의 인식 내용은 다 어디서 들은 것들이죠. 전부 생각은 어디서 들은 거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성이 아니. 그래서 삶의 직접성은 바로 무주상이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가 삶의 직접성인 거고, 그래서 도라는 경험 상태고, 이게 바로 용수보살이 이야기하는 중이라는 경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들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내가 듣고 있는 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 예. 계속해서 뭐 그냥 듣고 있다고 하지만은 항상 여기 내가 듣고 있는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 그럼 무지 속에서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응? 잘 이해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일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참으로 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계속 해석하거나 계속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에도 그냥 무주니까 참으로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은 쉬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오는 걸 제대로 못하잖아요. 예. 뭐든지 막 하다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게 이제 결국 하나의 공자사상이죠. 예. 공자는 하기 싫지 노력하라 이거는데 노력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자연 그대로 우리 자연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용수보살이 바로 중론으로서 그걸 확실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응? 중론에서 확실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응? 확실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중론에서 확실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중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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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애쓴다. 이 말의 모순점인 거예요. 뭐 어떻다고요? 들으려고 애쓴다. 아, 예. 잘 들으려고 애쓴다. 살아봤잖아요. 잘 들으려고 애쓴다. 참으로 용수보살의 중론에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을 본 거예요. 우선 보세요.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건 그렇죠. 저절로 느끼고 있죠. 예. 자, 그러니까 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선생님 말씀하면은 아주 들으라고 잊어버릴까 싶어서 받아 적기도 하고 예. 열심히 그 노력해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자연 그대로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바꾸면은 벌써 그 자체가 무지죠. 예.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거. 바꾼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생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하고 하는 사람은 되는데. 아니, 집에 있는 사람이든 뭐 노는 사람이든 일하는 사람 똑같아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노력하다가 자연 그대로 하면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노력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 단지 돈 버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번다는 일에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 번다라고 하는 여기에 잘못된 이해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이면 되는 거예요. 돈 벌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참 외경으로 봐서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용수보살의 중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직장도 없고 이제 노인으로서 할 일이 없거든요. 예. 괜히 좀 자유스럽게 지내요. 저도 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는 그렇죠. 암만대로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예.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됐나? 예,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잘 들으려고 노력이라는 말은 잘 들으려고 하는 게 노력이죠. 잘 들으려고 하는 게 노력이죠. 그런데 문제는 잘 듣는다는 것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고막에 닿아서 그냥 인식될 뿐이에요. 이게 들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들으려고 해도 고막에 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소리를 고막에 와서 닿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소리를 고막에 와서 닿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경험상으로는 지금이 되게 편해요. 예. 왜냐하니까 예. 뭐 노력 안 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노력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은 말이 있을 뿐이지. 노력이라는 말은 있어도 노력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예요? 잘 들으려고 한다? 소리가 와서 닿는 걸. 그래야 들린다는 것이 되는 걸.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린다면은, 그러면 노력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겠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고, 안 들리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들리게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치상으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이치가 이해가 되면은, 이제 잘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게 돼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 같아요. 근데 뭐, 요즘은 매달리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지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옛날에는 뭐, 쫓아다니면서
얼굴도 무슨 말고 생각도 많고 그런 옷은 별이 없으니까 되게 편한데. 좋습니다. 바로 그래요. 바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함이 그냥 없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대도 안 되니까 이제 예. 포기한대. 왜 그러냐? 하려고 함이 바로 무지고, 응? 하려고 함이 강할수록 욕심과 화가 강하고, 그러면 힘들고 불편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하려고 함이 없으니까. 응? 자, 그러면 그만큼 무지가 작용되지 않는 거고, 그만큼 욕심과 화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요. 내 경험은 그냥 바로 그 경험으로서 도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사도 좀 주고. 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즉시 어긋나는 거예요. 자체가 무지죠. 네.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꾼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생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한한 사람은 그게 되는데. 아니, 집에 있는 사람이든 뭐 노는 사람이든 일하는 사람 똑같아요. 벌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벌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노력하다가 자기 그대로 하면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노력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 단지 돈 버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번다는 일에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 번다라고 하는 여기에 잘못된 이해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이면 되는 거예요. 돈 벌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참 외경으로 봐서는 그게 참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용서보살의 중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직장도 없고 이제 노인으로서 할 일이 없거든요. 예. 괜히 좀 자유스럽게 지내요. 저도 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전에 그렇죠. 아마들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예.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됐나? 예,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잘 들으려고 노력이라는 말은 잘 들으려고 하는 게 노력이죠. 잘 들으려고 하는 게 노력이죠. 그런데 문제는 잘 듣는다는 것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고막에 닿아서 그냥 인식될 뿐이에요. 이게 들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들으려고 해도 고막에 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소리를 고막에 와서 닿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소리를 고막에 와서 닿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경험상으로는 지금이 되게 편해요. 예. 왜 그러냐니까. 예. 뭐 노래 안 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노래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은 말이 있을 뿐이지. 노력이라는 말은 있어도 노력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여요. 잘 들으려고 한다? 소리가 와서 닿는 걸. 그래야 들린다는 것이 되는 걸.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린다면은, 그러면 노력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겠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고, 안 들리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들리게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치상으로 그렇죠. 왜? 자, 그래서 그 이치가 이해가 되면은, 이제 잘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게 돼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 같아요. 근데 뭐, 요즘은 매달리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지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옛날에는 뭐, 쫓아다니면서, 얼굴도 무슨 말고, 생각도 많고, 그런 옷은 별이 없으니까, 되게 편한데. 좋습니다. 바로 그래요. 바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함이,
그냥 없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하면 없어지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예. 포기하네. 왜 그러냐? 하려고 함이 바로 무지고, 응? 하려고 함이 강할수록 욕심과 화가 강하고, 그러면 힘들고 불편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하려고 함이 없으니까. 응? 자, 그러면 그만큼 무지가 작용되지 않는 거고, 그만큼 욕심과 화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이 없게 되는 거죠.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아, 바로 그 경험으로서 도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사도 좀 주고. 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즉시 어긋나는 거예요.